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짓고 무려 선수 10명을 바꿔서 젊은 선수들을 실험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 결정이 지금 탈락 위기에 놓인 중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6월 일본의 마지막 상대는 호주와 인도네시아. 그런데 이 경기에서 일본이 전력 다하지 않으면 중국의 마지막 희망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일본의 실험이 어떻게 중국 축구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는지, 그리고 왜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축구를 자랑스러워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본 축구 이야기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에서 일본은 6승 2무, 승점 20점으로 일찌감치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심지어 아직 두 경기가 남아있는 상황이죠. 이건 단순히 실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완벽한 조직력, 철저한 시스템,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모두가 기대한 대로 일본은 계획된 승리를 해낸 겁니다. 그렇다면 본선 진출을 확정한 일본이 선택한 다음 수는 무엇일까요? 바로 미래를 향한 전력 실험. 일본 축구협회는 파리 올림픽을 준비 중인 U23 세대 선수들을 중심으로 대표팀을 재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덴마크 브로엠비의 공격수 스즈키 유이토, 잉글랜드 챔피언십 브리스톨 시티의 미드필더 히라카와 유, 그리고 네덜란드 에레디비시에서 활약 중인 미토 슌스케. 이 세 명 모두 유럽에서 탄탄하게 성장 중인 젊은 자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본은 무려 10명을 교체해서 새로운 대표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올림픽 대표팀과 A 대표팀의 중간 단계, 즉 미래 주전 멤버 테스트 무대가 열리는 셈이죠. 자, 이건 단순한 친선 경기가 아닙니다. 일본의 6월 A매치 상대는 호주 원정, 그리고 인도네시아 홈 경기입니다. 두 경기 모두 월드컵 본선 티켓을 놓고 경쟁 중인 국가들이죠. 그런데도 일본은 실험을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자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일본은 단기 성과보다는 미래 주도권을 노리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한편 이 일본의 실험이 지금 위기에 빠진 중국 축구의 운명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이 젊은 선수들을 내보내고도 호주와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다면 중국은 월드컵 본선행이 더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이 실험에 실패하거나 방심한다면 중국은 그 틈을 타 다시 살아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선택은 단순한 팀 실험이 아닌 아시아 전체 축구 판도를 뒤흔드는 전략적 수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한국 축구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된 미래, 안정된 시스템, 그리고 끊임없는 유망주 육성. 지금 일본이 보여주는 이 실험은 단순히 축구의 실험이 아니라 국가 스포츠 경쟁력의 실체 그 자체라고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가장 큰 위기를 맞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현재 중국은 일본과 같은 C조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8경기에서 고작 승점 5점, 조 최하위입니다. 본선 진출은커녕 플레이오프 진출조차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실험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젊은 선수들, 올림픽 세대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결정이죠. 그럼 이건 중국 입장에선 어떤 의미일까요? 절망, 그 자체입니다. 일본이 전력을 유지해도 이기기 힘든데 이제는 일본이 풀주전이 아닌 2진, 아니 3진급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중국의 마지막 희망은 단 하나, 바로 인도네시아의 패배입니다. 그런데 그 인도네시아의 상대가 바로 이번에 젊은 선수들로 나오는 일본이라는 사실. 이건 중국 축구 팬들에게 희망이 아니라 잔인한 현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기댈 곳도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 중국 축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첫째, 감독의 전략 부재입니다. 감독이 분명한 색깔과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마다 들쭉날쭉한 전술, 애매한 포지셔닝, 선수들은 뭘 해야 할지 몰라 헤매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둘째, 기술력 부족입니다. 기본기가 너무 약합니다. 패스 정확도, 볼 트래핑, 움직임의 디테일, 어느 하나 국제 기준에 못 미칩니다. 경기 흐름이 조금만 어그러져도 스스로 무너지는 장면, 이제는 너무 익숙할 정도입니다. 셋째, 경기 중 집중력 상실입니다. 후반 30분 이후 실점률이 매우 높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실수가 나오고 결정적인 찬스를 날려버립니다.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닙니다. 멘탈과 준비 부족, 시스템의 실패가 쌓여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문제, 청소년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유럽파 선수도 없고 해외 경험이 있는 선수는 손에 꼽습니다. 내부 리그는 과거처럼 돈을 쏟아붓지도 못하고
청소년 육성은 사실상 정체 상태입니다. 중국 축구협회가 한동안 단기 성적에만 집착하면서 미래를 위한 기반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유소년 리그는 유명무실하고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 대표팀의 수준이 중국 축구 시스템의 민낯이라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인도네시아가 일본에게 진다는 조건인데, 일본이 실업 멤버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희망도 거의 사라진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중국은 이번 월드컵 본선에 나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남은 건 비판과 개혁,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쌓아 올려야 한다는 차가운 교훈뿐입니다. 이건 단순한 결과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붕괴되면 아무리 인재가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중국 축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자, 여러분. 현재 우리 대표팀은 B조 1위, 승점 16점,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단 한 경기만 남았습니다. 6월 5일, 이라크 원정 경기. 여기서 무승부만 거둬도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입니다. 진짜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대한민국 축구의 힘입니다. 이번 대표팀은 단순히 실력 있는 선수들이 모인 게 아닙니다. 해외파와 국내파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럽 무대에서 단련된 선수들이 중심을 잡아주고 K리그에서 절정의 기량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그 자리를 메워줍니다. 기술도 조직력도 경기 운영도 모든 부분에서 완성도가 높습니다. 특히 후반전의 강한 모습, 그건 감독의 전략과 선수들의 집중력이 만나 만들어낸 결과죠. 홍명보 감독은 누구보다 우리 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역 시절의 경험, 지도자로서의 내공, 그리고 무엇보다 선수들과의 소통 능력이 뛰어납니다. 필요한 순간에 교체를 과감히 하고 상대 전술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축구를 끝까지 고수하는 모습, 정말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단순히 이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축구의 본질을 지키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과정과 결과를 함께 가져가고 있는 대표팀. 이건 절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유소년 시스템부터 철저하게 쌓아 올린 기본기, 선수 개개인의 성장과 팀워크, 그리고 지도자의 리더십까지 이 모든 것이 합쳐졌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 축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기대됩니다. 이번 월드컵, 단순한 본선 진출이 목표가 아니라 진짜 세계 무대에서 우리만의 축구로 승부를 걸 수 있는 팀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이 지금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자, 이제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실험, 중국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 대한민국은 안정 속 진보, 각 나라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아시아 축구의 현실입니다.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일본의 선택입니다. 일본은 이미 본선 진출을 확정지은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전에 젊은 선수들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 결정 하나가 중국의 월드컵 꿈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인도네시아가 반드시 져야만 아주 작은 가능성이나마 남기게 되는데, 만약 일본이 2군 혹은 실험 멤버를 내보낸다면 그 마지막 희망조차 꺼질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한 나라의 운명이 다른 나라의 결정에 따라 흔들리는 현실. 하지만 이건 그냥 우연도 불운도 아닙니다. 결국 이 모든 건 누가 더 준비돼 있었는가, 누가 먼저 시스템을 제대로 갖췄는가에 따라 갈린 결과입니다. 한국은 철저한 유소년 육성과 프로 시스템으로 기초를 다졌고, 일본은 폭넓은 선수풀과 실험 정신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오랜 시간 동안 단기 성과에만 매달리며 근본적인 개혁을 미루어 왔죠. 축구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실력 없이는, 준비 없이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의 결과는 그저 지금까지의 축구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일 뿐입니다. 자, 오늘도 대한민국 축구팬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지금처럼만 간다면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큰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대해도 좋습니다. 아니, 기대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른 나라의 실패를 보며 조롱하거나 깔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지금의 자리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걸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태극마크를 달고 훈련 중인 선수들이 땀을 흘리며 나라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박수와 함성은 선수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축구, 파이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김준석 해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